이제 민선 오기 이제 남은 1년을 앞두고 대개 6월 말이나 또 어저께 그 시간을 내서 우리 이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는 이제 강릉대학교 그 구조조정 반대 하시는 분들 기자회견 때문에 제가 밀렸습니다. 밀려갖고 이제 오늘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늦었지만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자료는 사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자료보다는 그동안 하여튼 3년 동안에 이제 우리 민선 5기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1년 동안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뭐 하는 것이 상당히 뭐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현안도 있었고 또 이제 해결되지 못할 그런 민원도 사실 많았던 그런 지난 3년인 것 같습니다. 같는데 또 우리가 그 각 분야별로 따져보면은 나름대로 우리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성과 또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3년이 아닌가 이렇게 자평돼 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왔고 이제 우리가 강릉시의 어떤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 저는 뭐 가장 보람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지난 3년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우리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뭐 이제 새로운 이제 환경이 마련이 됐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이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관광도시는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함께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함께 마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은 업계에 마련한 경제자유국 저기 비철 산업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뜻한 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그런 이제 일련의 사업들이 지난 3년간에 그래도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된 것이 앞으로 우리 강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아까 이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인사를 왔고 아마 다음 주 9일날 정식 개청식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청장이 이제 뭐 기자분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하겠지만은 사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난제는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지만은 그 또한 우리가 하여튼 우리 강릉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많은 이제 민원과 관련된 시간들이 사실 우리 행정의 어떤 그 추진력에 조금은 이제 힘이 들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릉시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시민들의 걱정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대형 사업들을 추진을 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뭐 우리 기자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민원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쌓인 뭐 축적된 노하우도 없었고 또 그런 경험도 없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회 전반적인 이런 민원이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발생했고, 또 갈등을 넘어서 또 이제 골이 깊게 쌓인 뭐 이런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그것이 우리 강릉 발전을 위한 산고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지역을 발전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 그 파도를 넘지 않은 도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강릉 지역은 이제 시작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나간 일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여튼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주민과의 소통, 민원 해결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가면서 사업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마련됐으니까 제가 요 꼭지대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올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또 질문사항 있으면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은 뭐 아시는 대로 지금 토지 보상에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이제 11월 말까지 협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그래서 금년 말에 하여튼 도에서 설계가 끝난 대로 착공을 할 수 있는 뭐 그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이건 이제 표출이 되지 않았지만은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 금액을 원만히 협의를 보겠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우리가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처리를 해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 같으면은 이제 보상이 늦어진 대로 그 사업을 뒤로 미루면 되는데, 이 경기장 건설 사업은 보상이 늦어진다 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뭐 나를 받아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총력을 다해서 원만한 그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도에서 지난번에 그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그 용역 2차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스키장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중봉에 있는 활강 경기장을 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스키장을 쓸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결국은 사후 활용 계획에 관해서는 우리 강릉에 건설하고 있는 빙상 경기장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다가 그 1차 용역 보고에는 도에서 했지만은 우리 강릉 현지에서 2차 보고회 할 때는 우리 강릉 시민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좀 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건을 드렸고,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우리 강릉 현안 중에 이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주 강릉 복선 철도 강릉 시내 구간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 말까지 저희들이 지하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계속 협상을 벌였습니다만은, 여기 좀 닦아라. 습니다만은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총사비 변경만 갖고는 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그 협의를 해준 구간이 원주에서부터 구정 금강리까지를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금강리에서 지금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이 얘기하는 강릉 시내 구간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거든요. 그 이제 국토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당황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금년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다시 그럼 구정 금강리에서 기존 역까지 들어가려면은 예타를 다시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재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자. 어차피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이 이제 경기장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그 총사 변경만 하면 되지 그걸 왜 예타를 하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받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않아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하나는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설계를 했던 지하화안을 하나로 하고 두 번째 안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금강리에서 지금 오로평까지 연결을 해서 지상으로 들어오는 안,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지금 예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고 거기다가 제3안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지하안, 그 다음에 기재부가 제시한 지상안, 아니면은 KDI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강릉시의 철도 그러니까 이제 원주 강릉 철도의 그 종착역을 어디로 하는 것이 KDI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제3안도 KDI에다가 그 권유안으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KDI에다가 지침을 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도심 구간이 지하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지상으로 절대 못 들어옵니다. 거기 교차로를 입체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과 관련된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상이나 지하로 들어오는 거나 봤을 때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타를 하면서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PC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이 원주 강릉 복선철도 예타와 관련된 TF팀을 별도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우리가 KDI, 그 다음에 용역회사, 그 KDI의 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까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나 그러면은 그 사업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럼 이제 지하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상 부지가 남습니다. 근데 지상 부지를 지금 우리는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우리 시에 필요한 계획으로 해서 도심 그 국토부하고 철도공단하고 할 때는 지하로 하는 지상 구간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시민 편입 공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다 그러면 그걸 매각을 해라. 그 지상 구간을 굳이 강릉시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안 쓰겠다. 안 쓰면은 그 매각 대금도 지금 상당한 매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매각 대금이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하겠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대로 계획을 했으면은 우리 강릉 시내에 이 도심을 관통하는 기맥힌 어떤 그 녹지축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BC가 예타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BC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포기하고 그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비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각오로 지금 하여튼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예타에 총력을 다하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제 7월 중에 도심구간 지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우리 전 시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릴 겁니다. 벌려서 이제 우리 강릉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계획은 10월달로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10월달인데 이제 4개월인데 아직 예타 착수도 안 했는데 흘러나오는 얘기가 6개월 뭐 8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들은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시간을 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또 사유를 내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저해의 목적을 갖고 덤빈다 그러면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제가 분명히 밝히고 또 그러한 의사를 그쪽에 대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자화력발전소는 저희들이 금년 안에 이 사업과 관련된 허가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부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요즘 전력 사정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속도를 내서 추진을 좀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속도를 좀 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변전소 옥내화 문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난관에 부딪히고 우리 시민들의 민원 또 시 관문의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었는데 지금 한전에서 우리한테 제시되어 오기를 변전소 옥내화는 전액 한전 부담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 변전소까지 들어오는 송전 선로가 있습니다. 그 선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송전 철탑을 철거해 달라, 그리고 그 부분을 지하화해 달라라고 이제 같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 옥내화를 하면서 송전선로 지하화까지를 자기 부담으로 하기는 그건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그럼 송전선로 지하화하는 부분 50%는 시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문서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하 구간이 이제 그 몇 개 구간이 되는데 그럼 어느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화할 것이냐에 따라 갖고 사업비가 50억에서 한 100억 가까이가 듭니다. 드는데 뭐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송전선로 지하를 하면서 우리 시비를 좀 분할 납부한다 그러면은 뭐 이 부분도 하여튼 금년 안에 한전하고 이 변전소 옥내화 부분에 대한 서로 협약서를 체결할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설공원 하장시설은 이제 금년 8월에 착공 예정으로 주민협의하고 행정 절차 그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특별 지원 사업만 잘 추진해 주면은 문제가 없으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 공장 관련한 페놀류 이
무단 방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매우 안타깝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저는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또 우리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밀조사 후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 여기가 비철산업단지로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단추인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경제구역 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체 사업을 하는데 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내일 포스코 사장을 현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앞으로 절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제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는 지금 이제 우리 석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기들이 최대한도로 냄새를 저감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LNG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은 바로 교체를 하겠답니다. 그 부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옥계 주수 쪽에 LNG 가스관과 관련된 민원도 사실 그 가압장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포스코가 자기들 부지에다가 그럼 만들어서 자기들이 내년에 이제 석탄을 가스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LNG로 돌리면은 냄새는 거의 자기들이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페놀 이 방류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 정밀조사 후에 의법 조치할 수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일 사장을 만나서 제가 우리 시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풍 비철금속 종합재련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그네슘 재련 공장하고 맞물려 갖고 환경 문제가 지금 이제 조금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그 영풍 사장이 직접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자체만 봐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들이 들어와갖고 현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사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설득한 예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 오염 문제,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에 관한 내용, 또 환경 피해 문제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는 시대로 우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옥계 지역이 비철 산업단지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영풍 사장은 제가 분명한 시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구정 골프장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협의 없이 추진했다가 참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러한 사정까지 간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새로운 이제 주민들과 기업을 함께 한다는 그러한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설득을 했더니, 그 사장님 말씀도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또 환경 피해에 관련돼서 지금
석포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예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서로 이해도를 높여가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이 하소한 그 BTL 사업은 이제 어저께 보도들을 이제 쭉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의회 조사특위의 결과를 존중을 하고, 지금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당초에 조사특위에서 얘기했던 그 분뇨 수거 미수거라든지 천공이라든지 뭐 그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조사특위의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항변을 하는데, 내가 그 자세가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당초는 그걸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이 안 나왔다 해서 그럼 당신들이 100% 완벽한 공사를 했느냐? 그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본건 수사와 별개로 별건 수사가 잘못돼갖고 일이 더 커지는 식으로, 당신들은 당초에 의회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것이 100% 안 밝혀졌다 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이거는 회사의 바른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그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매립 사항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특위와 관계없이 시 입장에서 감사 차원에서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저희들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이 하수관 BTL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립이 제대로 됐는지, 또 다짐 공사가 부실로 된 일은 없는지, 또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번 특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은 분뇨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일제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부실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 처리하고 하자 보수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했고, 지금 이제 하자 보수 기간하고 논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하자 보수 기간은 그 뭐라 GS 그 원청 공사한 회사, 그지? 공사한 회사하고 그 밑에서 하청준 회사하고의 하자 보수 기간이지, 우리 강릉시하고 그 GS가 하고 전 BTL 사업했던 쪽하고의 하자 보수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완벽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책임을 물어나가도록 그렇게 시장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덕동 연탄공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 민원 관계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안 하고, 단지 지금 건축 과정에서 건축이 돼갖고 이제 생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 오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공장 폐쇄까지 그거는 뭐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 주민들 걱정이 없도록 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정 골프장을 대체해서 강릉 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지금 이제 도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강릉 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다자간 협의체 주민대표 사업자 강릉시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서 지역 주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강릉시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주민들한테도 통보가 됐고 회사에도 통보가 돼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을 해라. 그 수용을 안 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수용이 돼서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민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해결될 사업들도 많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이제 넘어야 될 산고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지난 2010년 7월 1일 날 선서를 했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어저께 이제 강릉 원주대학교 공과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에서 수차 입장을 밝혔듯이 일방적 구조개혁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거는 동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 당국 그 다음 대학 내에 이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대학 동창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시 모든 이제 그 관련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릉대학 구조개혁 자체를 지금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대학 구조개혁은 특히 지방대학 구조개혁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강릉대학이 강릉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 이제 정부의 지방대학 방침은 또 구조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방대학이 지방과 함께 또 지방의 미래를 또 지방의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논의하에 구조조정과 이제 지방대학 살리기를 하라는 건데 지금 강릉대학 입장에서 하는 구조개혁은 일방적인 구조개혁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뭐 그러한 구조개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 입장으로서 현재에 진행되는 구조개혁은 논의를 중단을 하고 그 대학 또 대학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구성원들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동창회 등등이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강릉대학의 구조개혁을 원만히 이뤄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방대학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지방대학도 살고 지방대학이 살면서 우리 강릉시에 서로 상생 협력해서 우리 강릉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안이 뭔지를 저는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릉대학교의 구조개혁 안에 대해서는 중단을 해주기를 요청을 드리고 새롭게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안을 좀 심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 이상 우리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릉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지금 바깥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시장 뭐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평을 하는데 저 스스로도 노력해 가면서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시장 운영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은 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번 강원도 국선철도 시내 구간 문제 있어서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됐는데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동안 강릉과 관련해서 강원도 내 관련해서 5개 철도가 예타에서 모두 다 이제 실패했었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BC와 관계없이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데 사실은 지금 이제 지하화 부분을 예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한 수치가 나오기는 뭐 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지상으로 했을 때하고 지하로 했을 때하고 그럼 사업비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저는 그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상화 지하를 예타를 놓고 결정을 했을 때 어차피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예타 BC도 중요하지만은 지상이나 지하화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기재부 의도는 지금 우리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타 결과를 놓고 지상으로 지금 밀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의도가 다분히 지금 보이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전문가 팀들을 구성을 했다는 거는 지금에 있는 철길을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업비가 지금 금강리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비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 사업비 자체도 지금 이제 기재부는 그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연약 지반입니다. 우리가 저쪽에 구정 쪽이 연약 지반이라서 우리 강릉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농사 지면서 가장 연약 지반이 거기죠. 그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대형 구조물을 밑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극실전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뭐라 그러나 그 박아서 들어오는 거 연약 지반 뭐 파일 같은 걸 박아서 이제 들어오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이제 많이 든다는 거지.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제 지상으로 현재 상태에서 지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현재 상태에서 지상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소음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 앞으로 KTX가 지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횟수가 올림픽 기간 동안은 지금 뭐 시간당 지금 네, 자료를 좀 그랬는데 하여튼 엄청난 그 횟수를 운영하게 돼 있고 올림픽 끝난 뒤에도 지금 20분에 한 대인가는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소음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영동선 그 열차 운행만 하는데도 교차로에서 지금 이제 많은 우리 교통 정체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분에 한 대씩 그 200km KTX가 달리는 이 건널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는 입체 교체를 해달라. 또 소음 방지 시설을 해달라.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KDI가 전수 그러면 이제
지상으로 들어왔을 때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엄청난 사업비 차이가 난다면은 뭐 기재부가 이런저런 이제 쉬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지상이나 지하가 큰 사업비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 강릉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역은 이 강릉의 발전은 저는 이제 어렵다 한 얘기고, 또 이제 일부에서 그러면은 기재부가 당초 약속했던 금강에서 끊을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한편에서 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입장은 절대 금강리에서 수도파는 안은 검토 대상에서 일단은 검토할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그것을 지금 이제 외곽의 역이 들어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재부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기재부의 최종 입장을 하여튼 저한테 계속 지상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그럼 우리 지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때 나온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구정에서 타절을 할 거다. 그러니까 타절해라.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지상으로 못 들어오면 구정에 타절해라. 니들이 구정에 타절하고 싶으면은 그럼 구정에 타절해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이 예탈 들고 나온 겁니다. 예탈 들고 나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강릉시 미래를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하화가 될 수 있게 하여튼 우리 언론에서도 좀 총력, 우리가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데 같이 좀 노력을 해줬습니다.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강릉에서 고속도로로 가면은 20분이면 간다, 이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였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시민들이 20분 만에 양양공항을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20분은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봐도 양양공항을 거기다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 강릉공항을 확장을 해서 강릉공항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한 주장의 기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구정에다가 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물론 이제 우리 남부권 주민들한테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부권 주민들한테 20만 강릉 시민이 기차를 타려고 4조를 들여서 강릉에다가 철도를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여주 원주 노선이 결정 이제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청량에서 와야 됩니다. 이제 여주 원주가 되면은 이제 강남에서 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청량리권만 해도 거기가 1000만입니다.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강릉을 기차 타고 올 수 있는 그 에어리어에 있는 사람만 봐도 1000만인데, 그 1000만 명이 강릉으로 어떻게 편하게 와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 강릉 시민들이 내가 어디에 사니까 내가 기차를 타는데 편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뭐 앞으로 기차를 그 어렵게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결국은 양양공항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하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 그런 쪽에 많은 얘기를 듣겠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지상으로 들어와도
지상으로 들어와도 시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는 뭐 일리 있다 봅니다. 지상으로 들어와도 시내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지상으로 들어와도 시내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지상으로 제가 지하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는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대관령을 빠져나오면서 바로 직선화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직선화는 지금 철도시설공단하는 김강재 이사장이 거의 6개월을 국토부하고 싸워가면서 직선으로 들어오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마지막에 가서 장관하고 회의를 하면서 직선은 저는 절대 반대다. 강릉시장 입장에서. 왜? 그거는 서울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직선으로 들어오면은 가능한, 그거는 뭐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직선으로 지하로 들어오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철길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그러면 우리가 동해선이 이제 오늘 제 아침 뉴스를 보니까 삼척에서 영덕 구간을 이제 설계 들어가서 발주한다 그래요. 설계 발주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 사업이 이제 우리가 계획대로 될 거냐 하는 거는 그건 둘째 치고, 일단 설계까지 돼서 발주한다니까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부산서부터 영덕을 거쳐 삼척으로 와서 강릉까지 들어오는 저 철길이 그럼 시내로 들어오면은 저거는 그 철길이 부산서 연결하는 하는 이 지상철도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지하로 들어오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서울서도 들어오고, 우리가 부산서 이제 영덕 삼척을 거쳐서 오는 이 동해선이 이제 강릉 시내로 들어올 때 그걸 지하로 들어오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를 왜 우리가 이 기회에 지하를 놓치면은, 이 지상의 철도는 이제 영덕의 삼척까지 우리가 이제 발표가 지금 2018년도로 나오던데, 그럼 2018년도에 됐다. 그럼 이거는 강릉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가면은 이 철길은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지. 안 없어지는데 이번 기회에 지하로 집어넣어야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 지하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철도공단이나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대관령을 지나서 직선화안이 불씨가 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뭐 제가 솔직하다 말씀드리면 그 KDI가 제3안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중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겁니다. 직선으로 들어와라. 직선으로 들어오면 사업비도 적고 굳이 예타 총사업 변경에 따른 예타 뭐 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직선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대관령에서 직선으로 강릉역에 들어오면 예타를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구정리서 사업비 안에서 방향만 트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서울서는 올 수 있는데 강릉서 삼척으로 내려가서 부산 가는 이 철길이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강릉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그 부산 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서울 갈 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거라고 도시가 되겠니 이거죠. 나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지하로 집어넣으면은 부산 가는 기차도 지하로 해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서울 가는 기차도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을 갖고 요번에 우리가 지상을 받아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내 나가면은 이제 설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 의견이, 야 시장이 왜 자꾸 고집을 하냐, 지상으로라도 들어오면 되는데. 저는 지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부산 가는 기차도 이제 결국은 지상으로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타고 가게 되면은 이 강릉의 철길은 영원히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없어지지 않으면 도시 양모나 형상은 그대로 가는 거다. 그대로 갔을 경우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삼척에서
영덕까지 가는 설계 발주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저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제 뉴스에 다 터져 나왔잖아. 어제 뉴스에 다 터져 나왔는데 이제 설계 발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이제 사업비가 지금 철도 쪽 사업비 부분이 이제는 어차피 영덕까지 와서 수dob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은 영덕까지 와서 지난번에 지금 SD가 이제 이상득 의원이 애를 써서 영덕까지 왔단 말이야. 그 영덕까지 왔는데 그 영덕에 수dob을 하면은 그 사업은 진짜 반쪽 사업이고 그 영덕에 수도판 사업 철도를 건설하는 데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삼척까지 올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 올라와서 그 목표를 지금 2018년 거 잡으면은 이제 부산서 강릉까지 2018년도에 철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서울서 강릉까지 이제 또 기차가 열리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지하로 집어넣어야지 저는 강릉 시내가 정리가 되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저쪽서 그 부산서 올라오는 선 때문에라도 구정에도 떨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서 오는 거는 구정에 떨구고 부산서 올라오는 거는 이리로 내리고 연결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철도청, 철도공단, 국토부, 기재부 지금 세 부서가 지금 이제 전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방법을 좀 못 찾는 거지. 예, 방법을 못 찾는데 이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KDI 그 예타 기간 중에 아까 말씀 서명운동도 벌리고 뭐 우리 시민들 힘도 보태고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라도 하여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춘천에 있다 보니까 춘천에도 이제 그 경춘선이 이제 시내에 들어오는 구간에 지상이냐 지하로 하냐가 말이 많아요. 3년 싸웠죠 거기는. 거기서 한참 싸우다가 결국은 지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상이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 지상이 춘천처럼 이렇게 뚝을 싸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현재 지상으로 가는 겁니까? 기재부 애들은 현재 뚝으로 그냥 들어오라는 거지. 지금 현재 철길로. 뚝 안 썼고요. 뚝 안 쓰고 현재 철길로 현재 우리 영동선 철길을 그냥 이용해 들어오라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건널목이 지금 4개나 있는데 그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철도가 다니는 시속 속도하고 KTX가 지나간 속도하고 다른 거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방음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식으로 다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삼척서 오는 이 철길을 그대로 이용을 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그냥 춘천처럼 뚝을 싸가지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건널목은 자동이 해결이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그렇지. 네, 그게 아니거든. 네, 그리고 소음도 옛날에는 이 첫 터널 레일이 잘라서 들어왔잖아요.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장대 터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지상으로 지금 철도가 아닌 지상으로 춘천같이 그걸 한다 그러면은 그건 공사비 더 들지 지금. 사실 그거 더 들지만 걔네 원래 목표를 했던 대로 이제 지상으로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민들은 지하로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냐고 저기 김유정역에서부터 춘천역까지 오는 게 공사가 늦어졌어요. 늦었죠. 예, 그 반대하고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춘천 시민들 동의를 했다가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괜히 공사 기간만 늘어지고 이게 공사가 지연되니까 나중에는 시민도 돌아섰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상이라도 무조건 빨리 공사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지상으로 해서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상으로라도 빨리 시장이 결론을 내리라고 우리 시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춘천 예를 드는 거죠. 춘천 봐라. 춘천이 지상 지어갖고 3년을 싸우다가 결국은 3년이 늦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제 시장이 그렇게 고집을 하냐. 그냥 지상으로라도 받아서 들어오게 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상으로 들어오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으로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부산수도 오고 뭐 전수도 오고 다 쓸 수 있죠. 그리고 지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그게 짧아요. 우리는 춘천보다 사실 더 짧다고. 지금 우리가 지하 구간이 남대천 건너까지 계산해봐야 남대천 빼고 남대천까지 포함해서 2.6km거든. 남대천은 어떻게 와요? 밑으로 와요? 남대천 지하로 들어오지. 지하로 들어오니까 그 짧은 구간 지하 때문에 왜 그렇게 시장이 목을 매냐. 그러니까 지상으로 들어와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 철학이라는 거는 철도는 분명히 도심에 들어와야 되지만은 이번 기회에 강릉의 철길을 없애면은 그래도 춘천은 외곽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은 춘천도 시내 한복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결정될 때만 해도 퇴계동은 춘천의 제일 외곽이었거든. 그렇죠. 그 당시엔 좀 외곽이죠. 근데 지금 이제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한복판 같이 됐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 강릉은 시내 한복판을 지금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 지하화를 해야지.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 말씀드려 지하화하고 그 지상 땅 니들 팔아라. 팔고 분양을 해라 말이야. 우리 서울에 가면 지하철하고 위에 다 건물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지하로 들어와야지 이 강릉이 전체 도시 발전이 사는 거지. 지금 이제 주민들 같이 자꾸 이제 춘천 말씀을 하세요. 춘천 봐라. 지상으로 들어와서 뭐 저기 되는 게 있냐, 나쁜 게 있냐. 그러고 지금 춘천은 춘천역 지상역 주변이 춘천 집값 제일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를 했던 지하를 지상으로 만들어 놓고 춘천의 발전을 시키면서 그 주변이 근데 지상화되면 집값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결국 춘천 집값이 우성 아파트 등등 그 부분에 집값이 제일 뗐다는 거라 쌍용화가면서 집값이 뛰었으니까 지상 지하가 의미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건 나는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타 수치를 높여서라도 또 어떤 뭘 해서라도 지하로 들어와야지 우리 강릉은 하여튼 이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차원인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대관령에서 직선으로 들어올 때 지하로 들어가요? 만약 직선으로 지금 대관령은 직선 들어오겠다는 얘기지. 대관령 나와서 여기. 그러니까 대관령 나와서 원래 당초 계획이 대관령을 통과해서 직선이었어요. 당초 계획이 지하로? 네, 지하로. 그거를 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살아 있잖아. 그래갖고 다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꼬여 들어갈 줄은 국토부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철도공단도 모르는 거지. 몰랐는데 저는 제가 그때 직선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우리 시내를 지하화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전 다 잡자. 이 장. 그 안은 용역 대상에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상이냐 지하냐. 그리고 나머지는 KDI에서 너들이 봤을 때 권유할 게 뭐냐. 그건 KDI 몫이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는 그 두 가지. 지상이냐 지하냐. 지상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지하로 들어오는 부분을 예타를 하라는 건데 결국은 예타를 한다는 거는 사업비 대 수익성인데 지상으로 들어오면은 사업비가 안 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 비교하면은 예타는 이쪽이 높게 돼 있겠죠. 높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당연히 사업비가 안 들지. 안 들지만은 지금 이제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춘천같이 입체교차로 만들고 방금 방지시설 하라.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가 올라가게 돼 있지.